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넷플릭스 효과로 한국 남성과의 사랑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향하는 일본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지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한국에 여행을 왔다는 일본 출신 미용사 분코는 드라마 속 한국 남성들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향해 캣콜링을 하지 않고 예의 바른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캣콜링이란 주로 성희롱의 일종으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남성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코는 한국 남성들은 신사적이고 매력적이며 로맨틱하다, 또 동화 속 왕자 같고 존경스럽다며 항상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다니는 외국 남성들과 달리 옷을 잘 입고 자신을 잘 단장하는 한국 남성의 모습이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국 남자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최근 일본의 커뮤니티에는 한국 남성을 만나서 교제하는 러브 스토리와 한국 남자친구를 자신보다 더 좋아하게 된 일본인 부모님의 사연이 큰 화제입니다.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분코는 한국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한국 남성은 첫 만남부터 일본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이 한국인의 특징이라며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분코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저는 제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 도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후쿠시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나가사키로 독립을 하면서 집을 구하게 됐죠. 나가사키에 제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가사키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일본 나가사키의 집값은 미친 듯이 치솟은 상태입니다. 출근이 임박했고 가진 돈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결국 저렴한 원룸을 렌트했죠. 나가사키의 부동산은 서비스 정신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어요. 친절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 집은 한번 휙 둘러보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집을 한번 보고 계약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대다수의 건물들이 낡고 오래되었어요. 최신식 고층 건물도 거의 없고 지은 지 100년도 넘은 주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오래된 구식 엘리베이터도 많고요. 배수 시설이나 창문 상태도 온전치 못한 경우도 많아요. 집을 계약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물어봤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은 제 말을 흘려들으면서 이 가격에 좋은 컨디션의 방을 얻으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아가씨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이 건물에 맥가이버가 있다나 뭐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방을 계약하고 다음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찜찜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사를 하기 위해 커다란 캐리어를 2개나 끌고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고 종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5층 꼭대기가 제 방이란 말이죠.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제 몸 절반만한 캐리어를 낑낑거리며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나가사키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울음을 겨우겨우 참으며 가방을 옮기고 있는데 웬 남자가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양인 남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내심 그가 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를 지나쳐서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크게 실망한 저는 맥이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몇 분 후 그가 목장갑을 낀 채로 다시 계단을 내려오더니 괜찮다면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수줍은 말투였어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죠. 짐을 다 올린 후에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목례만 하고 아래층 자기 집으로 쌩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일본어가 서툰 사람인가 했습니다. 그 후 그에 대해서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 힘들게 들어선 집안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집을 계약할 당시에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주방 조명이 켜지지 않았고 화장실 문고리는 고장나 있었죠. 현관문도 뻑뻑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서 겨우 열리더라고요. 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대충 짐을 추스르고 씻으려는데 온수마저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너무 서러워진 저는 욕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고쳐줄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다던 수리기사는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죠. 몇 번의 독촉 끝에 수리기사가 왔지만 그는 현관문을 좀 살펴보더니 문이 너무 오래되어서 휜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은 채 가버렸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부모님과 살아서 모르던 불편함을 혼자서 겪으려니 정말 너무 괴로웠죠. 취직이고 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망연자실 누워있는데 더 서럽게 배도 고파오더라고요. 간단히 식사라도 하고 오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아래층에 사는 그 동양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말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지난번처럼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쳐 가려는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별로 활발한 성격이 아닌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안녕하세요. 어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어제 위층에 이사온 분코예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서 근처에 철물점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철물점은 왜 가려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다지 친절한 말투는 아니지만 짧고 간단하게 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남자에게 왠지 듬직한 느낌을 받고 좀 더 마음의 경계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온 집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주방에는 불도 안 들어와요. 화장실 문은 안 닫혀요. 현관문도 잘 안 열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터넷도 안 돼요. 뭔가 힘들고 서러웠던 마음에 괜시리 그에게 하소연하듯 쏟아내고 나니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죠. 그는 그런 날을 1급 보고 잠시 고민하더니 괜찮다면 자기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 이 남자가 나한테 수작을 부리는 거라면 같은 건물에 살면서 계속 마주치는 게 불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남자는 집에 들어오더니 일단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마치 저의 불안한 마음을 읽듯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보여준 문제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자기 집에 가서 연장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뒤 연장들을 가지고 나타났죠. 저는 속으로 이 남자가 이런 쪽의 기술자인가 보다 했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수리공이 제 집 아래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피식 웃음이 나왔죠. 그는 혼자서 신속하게 제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뒤틀린 화장실 문도 바로 잡아주고 주방의 전구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잘 닫히지 않던 창문틀과 고리도 어느샌가 뚝딱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서 현관문이 손잡이가 낡아서 많이 부식된 것 같으니 며칠 후에 부속품을 구해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며칠은 더 고생을 해야 했던 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넋이 빠질 지경이었죠. 그 남자는 미처 제가 보지 못한 싱크대 수도꼭지에 뚝뚝 떨어지는 물까지 해결하고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부탁하셔도 돼요라고 말하고는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저기 가장 중요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요. 하고 염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가려는 그를 불러세웠어요. 그러자 그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제가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게. 그가 제 노트북으로 몇 개의 설정을 하니 금방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진짜 무슨 맥가이버도 아니고 순식간에 뚝딱뚝딱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저는 늘 그런 제안을 받아만 봤지 한 번도 먼저 남자에게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는 순식간에 그럼 쉬세요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겪은 지금까지의 일본 남자라면 자기가 도와준 일을 계기로 어떻게든 한번 데이트하려고 했을 텐데 이 남자는 참 신선했어요. 그래서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좀처럼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출퇴근하면서나 외출하면서나 그를 우연히 만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사를 한 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었죠. 산책을 나가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였어요. 어젯밤에 문을 닫고 들어올 때 뭔가 문고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문고리는 헛돌기만 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당황한 제 머릿속에 그 동양 남자가 떠올랐어요. 이사 온 날 마치 기사님처럼 저를 도와주었던 그 선한 얼굴을 떠올리자 그가 저를 꼭 도와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고 소리쳤죠. 위층이에요. 도와주세요. 현관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는 집에 있었고 연장을 갖고 내려와 문고리를 떼어내서 저는 집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미안하다고 머리까지 숙여가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도와주고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원래 손잡이가 많이 부식된 걸 알아서 부품을 사두었는데 제가 괜시리 수작 부리는 걸로 오해할까봐 고민하다가 고쳐주러 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기를 내서 미리 고쳐주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미안하다면서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마치 그 모습이 순수한 남자아이 같아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고 꼭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쑥스러운 듯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 조라며 거절을 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제게 샘솟았는지. 제가 이거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 거절하면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라며 농담을 건넸더니 그는 몹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동양인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의 얼굴에서 살짝씩 보이는 장난꾸러기 소년의 미소가 몹시 매력적이었어요. 아까 정중하게 제 제안을 거절했던 남자는 어디 가고 그는 제가 이 동네를 아직 잘 모를 테니 본인이 안내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그가 이끄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맥가이버 같냐며 이런 기술자시냐고 물으니 그가 살짝 웃으면서 본인은 나가사키에서 예술학교를 졸업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더군요.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서 정말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가 뭐든지 뚝딱 잘 고치길래 당연히 건축이나 목공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한국 남자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자기처럼 뭐든 스스로 고치고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들 성격이 급해서 무언가를 고치는데 한두 달씩 기술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든 직접 시도하다 보니 일본에 와서 엄청나게 그 실력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뭐든 미루는 일본 남자들과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처음에 제가 이사 오던 날, 저를 도와주던 날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가방 들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렇게 들어가 버려서 감사 인사도 못했다고 했더니 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그만 이 순수한 얼굴에 반하고 말았죠. 우리는 점점 더 친해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그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부모님께 그를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대체로 부모님께 소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부모님이 그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빨리 없애드리고 싶었거든요. 많은 일본인들이 동양인을 떠올리면 중국인들을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에도 중국인 가족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너무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그들 때문에 너무 귀가 따갑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리 전화로 부모님께 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켜하시질 않았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중국인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나가사키에 처음 왔을 때 그가 정말 사심없이 저를 도와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한번 데이트나 해보려는 사심이 가득한 일본 남자들이랑은 다르며 자신의 업적을 전혀 으스대지도 않고 겸손했던 그를 말이죠.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너를 믿고 일단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주말에 우리는 후쿠시마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남자친구는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부모님과의 대화에도 집중하며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이 녹아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아빠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사람을 부른 지 한참 됐는데 저걸 미처 못 고쳤구나라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손봐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더니 아빠 집에 있는 녹슨 연장을 가지고도 뚝딱뚝딱 금세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의 예의 바르고 친절한 행동에 따뜻한 배려를 경험하고 홀딱 반하신 모습이었죠. 이후 우리는 부모님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남자친구는 불편해 보였던 것을 체크하고 다음에 갈 때 연장을 챙겨가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올 때는 늘 부모님께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예의 바르고 멋져 보였어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면서도 한 번도 먼저 으스댄 적도 없어요. 늘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저와 저의 부모님을 보살펴 주었고요. 부모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제 뜻에 따라 지금은 남편의 나라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의 자수에 푹 빠져 있어요. 일본 자수와는 다른 그 매력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의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느린지 알게 되었어요. 대사관의 행정처리, 은행에서 일복이 고장나면 무엇인가를 수리하는 일조차 한국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요. 뭐든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일본이 이제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쏙 터지는 일본의 시스템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한국 남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남편을 보면서 순수하고 다정하면서 부지런하고 뭐든 뚝딱 해내는 한국 남자들을 원하는 많은 제 친구들처럼 말이죠. 분코 커플이 한국에서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